예, 민주노총 이승철 부총장님, 아까 그 질의 중에서 저도 약간 좀 궁금한 내용이라서 여쭤볼 텐데요. 그러니까 우선 그 생명 안전 분야와 관련해서 비정규직을 쓰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것이 우선 여기 제가 봐도 여객으로 이렇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너무 작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그 생명 안전과 관련한 분야에서 조차도 이게 좀 아까 좀 부정적이거나 소극적 평가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취지인지 좀 자세히 좀 듣고 싶어서요. 너무 작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것에 들러리 세워놓은 곳에 불과해서 그런 건지. 그 민변에서 낸 의견서 중에 이른바 민주노총의 5대 계약법으로 제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지금 말씀 주신 산재보험법은 진전의 정도가 너무 미천해서 그렇지 뭐 계약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4대 계약 입법으로 표현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의 내용들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 있어서는 안 될 법이라든지 뭐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난해 뭐 4.16 그 세월호 참사 등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 안전과 생명에 관한 인식과 중요성들에 대한 필요성들이 높아진 상황에서 너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반대의 핵심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산재법에서 출퇴근 시간에 산재 적용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기간제법에서 생명안전 분야에 있어서 정규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문제들에 대한 반대 혹은 부정적인 그 견해의 원인은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네, 너무 적어서 사실상 다른 부분들 비정규직을 확대하는데 들러리 세우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의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의미,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있긴 한데요. 네. 사실은 이 산재보험법 개정은 이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도출된 결론이라기보다는 이미 이 올해 8월 첫 논의가 시작됐던 그 노동부 산재예방 정책전문위원회 논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이 법안이 이른바 노동계약 5대 약법에 함께 포함돼서 추진되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좀 있고, 따라서 이 나머지 법안들, 즉 노동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이 패키지로 처리되고 있는 것에 대한 좀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는 저도 좀 비슷한 그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데, 뭐 그 조항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작은 걸 주고 큰 것을 뺏어가는 이런 것이 그 이른바 패키지 그 처리의 그 위험성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도 그 경계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민주노총이 그 사회적인 논의 과정,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그 노동법의 어떤 그 개정 과정에서, 그리고 그것이 국회 내에서 논의되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제안도 하고 그러셨었는데,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어떤 그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하고 대화하지 않고 귀를 막고 있다, 뭐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그 각도의 그 제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셨는지 좀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그런 것의 그 필요성을 다시 주장하고 계시는 건지, 이런 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민주노총이 95년 창립된 뒤에 노사정 교섭을 여러 차례 진행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주호일제 도입 당시에도 논의를 진행했었고요. 기간제법 논의 당시 재정과 개정 두 시기에 모두 관련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현재 노사정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또 그 역사 속에서 노동자들의 불신을 사고 있기 때문에 현행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는 불가하다는 것이 주요한 입장이었고, 따라서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국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불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관련된 논의가 진행된다면, 그리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는 곳들이 있다면 뭐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문지 본부장님, 이른바 일반 해고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지침 가이드라인, 이것이 발표되면 지금 이 노동법을 둘러싼, 개정을 둘러싼 그 국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특히 저 한국노총의 그 입장과 관련해서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두 가지 지침 문제와 관련돼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충분한 그 협의, 이건 시간의 정함이 없다라는 의미들입니다. 근로계약과 관련돼서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그 부당해고 문제도 여기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과 관련돼서 검토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 시점, 그러니까 연말에 지금 5대 입법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첨예한 대입을 하고 있는 마당에는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는 생각들을 갖고요. 5대 입법이 최소한 그 개선된 이후에, 개선이라고 하면 현재 법안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들이 모조리 해소되고 난 이후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 같습니다. 한국노총에서 판단하겠습니다. 네, 이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의 마지막 순서로 권성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